KBS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용입니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치열하게 논쟁하고 건전한 토론 문화를 지향하는 정치 맞불쇼 박상병 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초빙 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립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070 우물정자 90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출범 첫날인 지난 4일 새 정부의 첫 인사로 김민석 의원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을 한 걸 시작으로 해서요. 비서실장, 국가정보원장 등 주요 인사를 지명을 하고 있는데요. 인선 기준으로 전문성과 능력,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를 고려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선택. 오늘은 두 분과 이재명 정부 인사 문제에 대한 첫 인선이죠. 이거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고요. 이후 국민의힘 내용에 대한 이야기 4부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말말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상병 평론가님. 네. 이재명 정부 들어서 드디어 이제 고강도 개혁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당연한 수순이죠. 이재명 정부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에 대한 국민들의 승리로 정권을 교체했기 때문에 당연히 화답할 문제고, 그래서 지금 특검법 체계가 이미 이제 작동되고 있고, 또 지금 검찰 개혁도 지금 이미 이제 이거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기소청으로 한다는 것도 있고, 감사원이라든지 법원이라든지 그동안 국민들한테는 잘 몰랐던 개혁의 적폐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제 칼을 뽑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잘하는 것이다. 그러려고 정권 교체한 것이다. 드는데 그거를 누군가가 대통령실에서 이제 총괄을 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죠? 바로 민정수석이죠. 네. 민정수석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정수석이 누가 될 것인가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오광수 변호사가 민정수석으로 발탁이 됐어요. 이분을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문제가 이만저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연수원 18기 동기라고는 하지만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특수통 검사인데, 보통 검찰 개혁할 때 특수통은 안 씁니다. 특수통은 똘똘 뭉쳐서 팔이 거의 100% 안으로 굳는 사람들이에요. 검찰 개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짐 싸려고 나왔던 검사들이 다시 들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재산 공개 때도 재산을 은닉을 했어요. 친구 이름으로 넘기려다가 그 소송해가지고 찾은 사람이에요. 이 지금 보니까 이 홍씨 부인 홍씨인데 주도를 하면서 부동산 등기를 친구 이름으로 했다가 안 주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는 아들한테 또 정리를 했어요. 이거를 공직자 재산할 때 신고를 안 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은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거기다 더 나아가서 공직자 윤리법 위반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사정을 지금 주도를 해야 돼요. 검찰 개혁을 해야 되고 공직자 검증을 해야 돼요. 이건 아닌데?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민변 민주 변호사 모임의 민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광수 수석을 발탁한 데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실패를 벌써 잊은 것인가? 민변의 말을 뽑아오셨군요. 이제 잘못됐다 얘기죠. 그렇죠. 뭐 이런 사람을 무슨 초대 민정수석으로 해서 검찰 개혁 하겠냐. 문재인 정부와 비슷하게 갈 것이다 아직 보고 있는 거죠. 뒤에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김은경 교수님 어떤 내용 뽑으셨습니까?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SNS에 올린 글 일부를 뽑아왔는데, 보도가 많이 돼서 뭐 여러분들도 익히 들었을 것 같아요. 국민 여러분께서 이재명 잘 뽑았다는 효능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효능감, 자부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국내외 현안들이 상당히 지금 산적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국민들의 어떤 믿음, 신뢰, 신념 뭐 이런 것들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기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런 효능감과 그래 내가 이재명 뽑았는데 잘 뽑았어 라는 이런 마음도 좀 갖게 내가 여기에 집중하겠다. 그 얘기는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것에 총력을 다하겠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말이다라고
생각해서 뽑아왔습니다. 예, 뭐 효능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린다. 뭐 이게 인사 원칙과 뭐 그와 관련된 건 아니고요? 인사 원칙도 이 안에 들어가야겠죠. 그러면은 네네. 이번에 아까 말한 이런 모광수 변호사라든지 이번 인선 이런 걸 또 감안해서 인선을 한 거 아니에요? 아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평론가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효능감, 자부심을 갖게 하기 지금 위해서 우리가 그 민정수석 한 명 임명한 건 아니잖아요. 아, 예. 예, 지금 전체 이제 초기 예. 인선 전체 평가는 또 좀 다르게 봐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뭐 그 얘기 좀 구체적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출범 8일째입니다. 바쁘게 돌아간 이재명 정부, 그리고 특히 뭐 인선 문제도 좋고요. 전반적인 어떻게 보시는지 좀 얘기 듣고 인선 문제도 뭐 같이 해주셔도 좋고요, 평론가님. 인사를 할 때 우리가 도덕적인 또는 성인군자를 뽑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사람은 또 정치에 적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없는 건 아니지만 예. 중요한 거는 그 직책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와는 너무도 거리가 있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은 그래야 정부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고 공직자들이 그 사람 말에 명령에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일종의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존경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설득할 수 있다는 거죠. 오광수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공직기강을 앞세워서 뭐 명령을 한다고요? 누가 말 들어요? 니나 잘하세요 그런다고요. 한번 봐보세요. 이 오광수 변호사는 친구한테 대학교 동기랍니다. 동기한테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서 신탁을 한 거죠. 예. 각서가 있었어요. 안 줄까 봐가지고 그걸 안 썼어. 공직자 재산 신고할 때 안 썼어요. 그러니까 뭐 은닉하려고 뭐 친구한테 그렇죠. 넘겼겠죠. 그 자체부터가 이거 죄질이 나쁜 거예요. 예. 그부터 숨긴 것이고 또 그 뒤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이거를 명예신탁만 한 것이 아니라 명예신탁 자체도 문제인데 숨기고 난 다음에 다시 찾지 않았습니까? 부동산을. 예. 그걸 아들한테도 넘겼어요. 아들한테 넘겼다고 합니다. 그거는 뭐 봐야 되겠습니다만 넘겼는데 그 이후에 이 사람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관련된 내용을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 얘기는 부끄럽다. 끝이에요. 부끄럽다. 대통령실도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 일부 예. 있었다.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가름한다. 윤석열 때가 똑같은 거예요. 본인이 밝혔으니까 그냥 가름한다. 또 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예. 이 사람 부동산 투자의 패밀리예요. 집안 자체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본인은 용인시 땅을 공직자 자산 신고 때 노후형 주택을 짓기 위해서 예. 땅을 샀다 그랬어요. 그러나 노후형 주택이 아니라 지금 상가가 들어서 있습니다. 거짓말한 거죠 또. 그죠? 또 재건축 아파트를 샀어요. 지금 시세 차익만 10억입니다. 거기다가 배우자 성수도 아파트 거주하지 않고 재건축 시점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6억 플러스 얻었습니다. 또 성남 분당의 상가 예. 또 경비로 낚시하고 등등등 뭐 오피스텔 뭐 아들 둘 다 온 집안이 부동산 패밀리예요. 월 임대료만 예. 거의 뭐 지금 뭐 한 1,000만 원 정도? 이거 뭐 계산을 해봐야겠습니다. 예. 부동산 재벌이에요. 예. 자, 우리 김홍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여러분께서 이재명 잘 보았습니다. 예. 이런 분들이 지금 이번에 국가안보실장입니다. 부동산 안보실장이 아니라 국가안보실장이에요. 예. 이재명 정부도 별로 다를 거 없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이 국가안보실장이라든지 뭐 민정수석 같은 경우도 인사청문회 대상도 아니라서 뭐 이런 얘기 뭐 어떻게 국회에서 문제도 없고 그냥 이렇게 지적받는 수준이겠네요. 뭐 임명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임명하는 거죠. 뭐라 할 수도 없잖아요. 뭐라 하든 말든 임명하면 끝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잘 뽑았다고 얘기하면은 예. 인사청문회 하든 말든 예. 지금 국민들이 부동산과 관련하여 예. 얼마나 민감한데 예. 이 사람들 하겠나?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본인의 해명으로 가름한다. 예. 알겠습니다. 가름했습니다. 일단 좀 얘기 들어봤는데요. 저기 김웅기 교수님, 아까 네. 이재명 대통령의 또 인사 전반적인 인사 네네. 또 있잖아요. 한 말씀 또 해주시죠. 지금 이제 일주일 좀 넘었는데 예. 지금 평가할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초기 인선이 지금 평가안에 분명히 들어갈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정책 방향을 잘 잡고 있느냐. 예. 지금 최우선으로 경제 회복, 민생 회복
이거 두고 있다라는 건 너무 지금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좀 예. 확실하게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매일 하고 있고 매일매일 지금 이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뉴스들은 경제 또 경제. 네. 국무회의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대선 때 얘기했던 이 경제에 대한 실용주의 부분들을 저는 확실하게 지금 이 드라이브를 걸고 방향을 잘 잡고 가고 있다라는 게 이 열흘도 안 된 사이에 좀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 이 극소수의 그 인사에 대해서는 뭐 지적할 사항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정치인이나 관료 출신 학계 출신을 두루두루 좀 기용을 했다라는 점.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때는 뭐 특히 이명박 정부 때는 뭐 구소영 그래서 뭐 고려대 뭐 그리고 뭐 이런 등등 뭐 어떤 게 코드 인사가 있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현재까지 이 코드 인사라고 하는 뭔가 공통 분모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역할을 잘 해낼 사람을 임명을 하고 있다. 인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오광수 변호사나 위성락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그런 좀 뭐 보도가 나온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좀 더 살펴볼 필요는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하지만 이 한두 사람의 이 인사를 전체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인사의 문제다라고 이걸 이제 확대해서 보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가 있는 평가다라고 보입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또 뭐 이게 그런 문제는 일 잘하고 검찰개혁 잘하고 국가안보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보고 뽑았다 이 얘기죠? 네네 그렇죠. 저기 평론가님. 근데 지금 아까 이 오광수 민정수석이 과연 검찰개혁 할 수 있겠느냐 이제 회의적으로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리더십도 좀 떨어질 거고. 근데 왜 뽑았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가서 동기라고 하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동기라고 하면 뽑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누가 추천했는지도 아무도 몰라요. 저도 어제 이걸 알아보려고 저 나름대로 전화도 돌려봤는데 몰라요 다. 누가 오광수를 추천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혹시 교수님 추천한 거 아니겠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 특수통이라는 거 그리고 본인하고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거 그건 이미 다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 그건 숨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 오광수 변호사를 수석으로 임명을 할 때는 그래도 검찰 개혁은 검찰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 라는 게 가장 크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뒤에 나온 그러니까 저는 특수통이다 뭐 연수원 동기다 이건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봐요. 검찰 개혁을 잘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민정수석의 역할을 잘할 수 있다면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온 부동산 차명 문제라든가 이 여러 가지 좀 이거는 좀 국민 눈높이에는 사실 제가 봐도 맞지 않다. 이것까지 알고도 인사를 강행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조금 실책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걸 모르고 했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저는 이 부분은 국민의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인사를 바로 전격적으로 임명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뭐 검증을 못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지금 시간이요. 3부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4부에서 앞서 좀 더 지금 오광수 변호사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얘기 좀 나눠보고요. 다른 인선에 대한 얘기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얘기들까지 함께 나눠보고요. 그 이후에 국민의힘 내용 문제까지